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합치면은 6천조 가까이나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었고 20대, 30대 백수는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율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밑빠진 부동산에 물을 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다면은 나라 경제가 뿌리까지 뽑혀서 말라 죽을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 이걸 알아보고 또 미국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홍콩 상하이은행, 노무라 증권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것이다,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앞으로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빨간색 선이 감소를 하죠. 앞으로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수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완전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수출까지 힘을 못 쓴다? 97년도 IMF 경제 위기로 다시 들어간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출 감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는 반도체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2024년에는 20%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반도체 수출 물량 변화, 이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24년 2월에 반도체 수출이 49.6%,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월에 마이너스 1.6%로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짧은 기간 사이에 거의 폭락을 했어요. 굉장히 걱정이죠. 그리고 반도체 말고 석유화학 제품, 이것도 우리나라 수출의 한 8%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석유 가격이 내려가서 수출할 때 판매해야 되는 가격, 이거를 내려야 하는 그런 사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가격을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제조업 상황, 이것도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을 보시면은 글로벌 제조업의 상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PMI라고 하는데, 이게 증가할수록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이게 감소할수록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를 했어요. 지금 50 미만이면은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제 2023년에도 수출이 무너질 때 글로벌 제조업 PMI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6월, 7월 2달 연속 이어지고 있어요. 8월, 9월 이때 자료는 또 나올 텐데, 지금 중국 경기가 나빠지고 미국 경기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수출도 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뭐라 하고 있죠? 이렇게 위기가 닥쳤는데 밑빠진 부동산에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쏟아붓는 것도 효과라도 나와야 되는데 연체율이 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들이 연체율이 최대 37%까지 증가했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국내에 있는 은행들 연체율이 0.4% 이 정도인데 여기는 연체율이 막 37%, 10%, 8%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데 총 대출 잔액이 391조 4천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96% 정도가 사실상 부동산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아무리 돈을 때려 부어도 이게 지금 막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반도체 수출 급감하고 은행들은 부실이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신용등급 강등 당한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터지는 것들 막을 수도 없고 내년 되면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왔다, 0.5%나 왔으니까 좋은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다시 올라가서 다 잘 될 거다,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2008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0.5%나 이렇게 한꺼번에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일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은 감소를 하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 선은 아르바이트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갈색 선은 정규직 일자리예요. 보시면은 어때요? 2023년 11월부터 이게 역전이 돼서 계속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회사에서 잘려서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 대리기사,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데로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에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도 갈색 선은 정규직 일자리, 파란색 선은 아르바이트 일자리입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확 꺾이죠. 그리고 임시직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지금과 유사해요. 그리고 그때와 비슷한 거는 지금 해고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7월에 조금 많이 늘어났죠. 반대로 구인 건수, 사람을 뽑는 그러한 숫자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해고가 증가를 했고 일자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과 그때가 일자리 면에서는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금리를 계속 내렸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게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2008년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금리 내려서 유동성이 늘어났으니까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유동성이 많아진다고 해도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고 시중에 자금이 그대로 풀리거나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임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투자나 소비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개인들이 이러면은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고용 이런 것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이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합니다. 2008년 때처럼 흐를 수도 있지만 사실 물가가 70년대처럼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더 난리가 나겠죠. 지금 금리 인하가 시동을 걸었는데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빠진 부동산에 물을 붓고 있는 사이에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은행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20%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제조업 상황 약간 회복이 되나 싶었지만 다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역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했죠? 부동산에 쓸데없이 돈을 때려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금융권의 연체율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내수 무너지고 수출 붕괴하고 금융권이 연체율이 폭증한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신용 등급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익명으로 후원해 주시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시면은 정직하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